네, 오늘 가져온 연구 보고서는 자율주행 시대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기존 연구는 자율주행의 혜택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자율주행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보고서는 자율주행으로 인한 서울의 도시교통 인프라와 통행 형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율주행 시 도입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자율주행으로 인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서울의 대응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범위는 레벨 4 이상으로 고도화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점유율도 상당 부분 높게 달성된 경우를 전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레벨 4는 고도 자동화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한 것을 이릅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시대의 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 시대에는 도로의 용량이 증가하고 또 교통 혼잡 감소가 기대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승용차 선호로 인한 승용차 수요 증가,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추가 교통 수요 발생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는 교통 수요의 변화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도로의 용량은 일정 시간 동안 해당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교통량을 의미합니다. 인지 반응 시간과 차간거리 감소로 인해 도로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시대의 주차장은 어떨까요? 무인주차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덕분에 주차 후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공간을 고려하지 않아서 밀집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이 높은 주차장 설계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공유교통으로 인해서 주차의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다수의 통행을 연속적으로 담당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형태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2021년 주차장 확보율은 137.1%이지만 서울의 주차장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영 주차장의 비율이 높고 전체의 95.9%를 차지하는데요. 이는 주차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주유소는 어떨까요? 2011년 1000개소를 넘었던 주유소가 2021년 기준 637개소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기차 기반의 자동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UAM 같은 신교통수단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허브 중심으로 개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지 주차장에서 완속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임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통행 형태 변화 전망은 어떨까요? 첫 번째, 서울의 승용차 이용 변화. 승용차 수단을 선택하는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보유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나 고령자 등 운전에 제약이 있었던 시민들도 승용차를 이동수단으로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65% 이상의 서울 시민이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새로운 통행 수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과 서울의 광역교통 변화 파트를 보겠습니다. 통행시간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통행시간 가치란 통행자가 1단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의 금전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업무시간 증가와 여가시간 증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도시 중심지로부터 더 멀리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울의 광역 통행이 증가할 수가 있게 돼요. 장거리 통행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겠고요. 도시의 교통체계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개인 소유 자율차 그리고 공유 자율차 이렇게 두 파트로 양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 자율차가 더 우세해질 경우에는 극심한 혼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가 더 우세해질 경우에는 도시의 이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향후 서울은 대중교통과 통합된 자율주행 공유교통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서울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응 방향은 서울의 도로 공간 변화입니다. 신규 인프라를 구축해서 수요를 분산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승용차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정차 공간으로 플렉스존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자율주행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이릅니다. 원래 플렉스존이란 다목적 도로의 가로변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도로 공간을 이용자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개념으로 재정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예상되는 주요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로를 운영하게 된다면 도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30분 이후에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장소로 사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오전 11시경에는 소포와 우편 배달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 환경 정비도 중요한데요. 모든 3차원 공간의 환경이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센서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인데요. 가로수 같은 조경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서울의 주차 공간 변화입니다. 서울의 3도심 지역에서 주차 공간의 증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3도심 지역은 종로구, 중구, 여의도, 강남을 이르는 말입니다. 대규모 주차 공간을 조성해야 해요. 그리고 전기차 전원을 반영한 충전시설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공유 차량은 비교적 소형차 기반으로 조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심의 부설 주차장을 야간 차고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올빼미 주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응 방향은 서울의 도시교통 개편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대중교통은 차량의 형태가 소형화되고 또 실시간 수요에 응답하는 온디맨드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통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최적 경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소외 지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법 또한 마련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하의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현재의 대중교통 운영 비용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율주행 시대의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된다면 인건비를 크게 아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응 방향입니다. 도시교통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교통 혼잡 그리고 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특성에 맞는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무분별한 승하차 행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차 주행이라는 게 있는데 비어있는 차가 주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통 혼잡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큰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통합 모빌리티 센터, 교통관리센터, 교통정보센터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요. 물론 관리자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회적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됩니다. 중앙관제식 교통 운영은 분명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사유재산권 존중이라는 가치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대응 방향은 도시교통, 도시공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공공교통 전용 지역을 도입을 하는 것인데 현재 상암, 을지로, 강남 일대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서울의 도시공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의 슈퍼블록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블록 외부에서 내부로 진출입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고 건축물 또는 블록 내부의 정해진 지점에서 필요한 승하차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공간적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회차 동선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학원 버스의 회차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동선을 확보하는 공간적 계획입니다. 캠퍼스를 가지는 학교 시설,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저층부나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공유교통의 주정차 및 승하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계획을 들 수 있는데 세종 5다시 생활권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도입을 반영한 도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제 국회 자율주행 차량 탑승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플 탭을 이용을 하면은 하실 수 있는데 국회 한 바퀴를 삥 두는데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구원 기자단 유현승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국회 자율주행 로보 셔틀 정류장입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 타보는 거라서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저기 오는 게 바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네, 한번 타보겠습니다. 편안한 네. 자율주행을 위한 안내사항을 전달합니다. 자율주행 중이고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네. 일부 구간은 수동으로 운행할 수 있어요. 차량 안에서는 음료와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고 차량이 이동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주세요. 네, 이거 진짜 자율주행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운전 우와. 안 하고 있어요. 네. 말씀드린 것도 제가 안 하고 있고요. 수동 시에 배웅하고요. 저희가 네. 수동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게이트, 네. 주차장 안에서는 출입 안에서 이제 수동이고요. 네. 나머지 한 군데는 어린이 보호구역. 아. 현행법상 수동으로 하게끔 아직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아. 세 군데는 저희가 수동을 하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율주행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네. 이제 비상시나 불가상 안전 대비해서 미리 저희 수동으로 개입할 수 있고요. 아. 현재는 자율주행 중이고요. 네. 네, 이거 전기차로 운영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대형 기관이고요. 디젤입니다. 아. 정유. 솔라티, 현대자동차 솔라티 기반으로 기조시킨 네. 차고요. 아. 이게 그 자율주행이 레벨 3, 4?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거는 어떤 거예요? 레벨 4 수준의 자동차인데요. 아. 레벨 3.5인데 레벨 4로 봤을 수 있는데, 왜냐면 기사에도 레벨 4 나오잖아요. 아. 레벨 4 기능이 이제 레벨 4만큼의 기술이 되어 있어요. 아. 아니, 공도가 아니고 국내다 보니까 네. 차가 좀 느리게 가고 그런 게 있었지. 네. 그 나가면 차로 똑똑한 자동차입니다. 저희가 판교에서 1년 하고 왔거든요. 우와, 네. 판교에서는 정말 주변까지 하거든요. 어. 차선도 변경하고 저기 정거장도 쏘고 근데 사고 우천도 같은 하고.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런데도? 사고만 안 났습니다. 어. 우와, 기술 엄청 좋아졌네요. 뭐 기술이 좋아졌죠. 좋아지고.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 네. 날 일이 없어요. 아. 네. 휴먼 에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계도 망가질 수 있어요. 오류할 수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뭐 자동차 운행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법규를 안 지키지 기계가 스탠드값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앉아있는 이유는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막 가속해서 달려들어도 박으면 네. 할 수 없는 거죠. 얘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달려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 네. 법규만 잘 지키면 서로 그러면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죠. 수동전환 있습니다. 게이트가. 아. 자율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시호도 20km 갈 거고요. 네. 가속도를 안 갈 거예요. 그냥 혼자 네. 갈 거예요. 네. 이게 좀 어려운 게 네. 저희가 차선 변경할 때도 그렇지만 네. 보통 사람 심리가 안 켜주잖아요. 그러면 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네. 일단 먼저 밀어가지고 들어가지만 네. 차는 자율주행차는 그게 못해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안 켜주고 계속 원자로 오면 얘는 못 가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서로 이제 사람과 교감이 된다고 하면 자율주행 되죠. 오. 이게 안 되죠. 아직은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법규 안 지키고 가속하고 법규 안 지키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근데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법규 안 지키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돼야 돼요. 어. 찾기에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와야 돼요. 그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는 다 이거 잘 되나요? 미국은? 미국도 잘 되고 있지 않나요? 미국, 중국도 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저희랑 틀려서 네. 이게 각 나라마다 제재하는 걸 얼만큼 규제를 풀어주냐에 따라 네.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많이 타이트해서 네. 제한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아마 다른 나라보다 못하는 걸 보일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규제 때문에 걸려서 그런 거지. 중국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많이 풀어서 네. 허용된 범위가 많은데 저희는 되게 제한적인 거죠. 아. 근데 그 거기는 사람 네. 없이도 하잖아요, 중국은. 아, 그래요? 네, 중국은 사람 없이 타요. 저희 신기하다. 한국은 안 돼요. 저희 네. 사람들이 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갑자기 막 사람이 달려들면은 그러면 그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같이 반응하나요? 갑자기 나오면 반응은 하죠. 센서가 인식하니까. 근데 그게 사람보다 빨라요? 아니면 느려요? 속도가 있어서 속도를 그는 제가 볼 때는 네. 상반은 틀린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센서가 더 빠를 수도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도로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도로에서 아. 돌아다니는데 뭐 골목 네. 다니는 게 아니니까 네. 아마 상황다 보셔야 될 거예요. 아. 지금도 계속 센서가 네. 주변 상황을 인지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차를 있는 거나 도행자들이 어디 있고 360도 다 돌면서 같이 보시면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거 계속 추적해서 아마 개발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던데 막 상암에 처음 생겼다가 네. 청계천도 있는 것 같고. 청계천, 네. 그 다음에 어디야, 그 다음에 청와대, 아. 그다음에 저희 여의도. 그리고 계속- 용인 생겼어요, 용인. 아, 용인도요? 와. 용인 뮤지엄 어떻게 어. 모빌리티 뮤지엄. 어. 네, 거기 에버랜드 도착을 아, 거기. 박물관인데 거기도 지금 8월 1일 날 오픈했습니다. 우와. 네.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네. 보호구역입니다. 아, 여기선 한국법상 운전해야 어린이 되구나. 보호구역에서는 수동운전으로 전환합니다. 근데 라이더 들어가면 얼마나 비싼데요? 라이더는 센서마다 틀린데 네. 비싼 건 5천만 원도 하죠. 그리고 차값이잖아요. 와, 진짜 비싸다. 제가 지금 5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비싼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아반떼에다가 그 2천만 원대 차에다가 1천만 원짜리 차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좀 상, 지금 국내 네. 개발하시는 분들 많이 업체가 생겼어요. 아. 그거를 이제 배랑해서 좀 더 싸게 나오게끔 하려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럼 좋겠다. 학교에 많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저 있을 때 네. 라이다 개발 업체들이 차 많이 돌아다녀요. 어. 승용차에다가 라이다 많이 박아놓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런 우와. 애들이 이제 라이다 개발하는 업체거든요. 아. 소형화 해야 되고 단가도 낮춰야 되니까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5천만 원이면 말이 안 되네요. 네. 개발하시는 분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아, 믿음직스럽네요. 오지 않아 생기겠죠. 네. 일본 정류장에 곧 도착합니다. 아, 저 운전 진짜 못하는데, 이거 진짜 얼른 상용화돼서 운전 배울 필요 없어지면 좋겠어요. 한국까지 기다리면 시간 네. 걸리지만 그러려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타러 올게요. 네. 또 오세요.